1999년 어느 날 트리니티라는 이름의 여자를 붙잡기 위해 경찰들이 호텔방에 들이닥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트리니티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들을 상대로 그 유명한 점프 360도 카메라 회전 후 앞차기를 선보이는 등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발휘하며 탈출합니다. 이때 그녀를 추적하고 있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들이 나타나는데 무언가 심상치 않은 포스를 풍기는 그들을 요원이라 부르며 경계하고 트리니티는 전력으로 도망갑니다. 엄청난 거리의 건물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착한 곳은 공중전화기 앞. 그녀는 요원이 운전하며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피해 가까스로 전화를 받으며 그곳에서 사라집니다.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앤더슨은 어느 날 컴퓨터로부터 너는 매트릭스에 잡혀 있으며 흰 토끼를 쫓으라 라는 의문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때마침 찾아온 마약상과 그 친구 중 하나에 우연히 흰 토끼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클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클럽에서 트리니티를 만난 네오. 트리니티는 네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지금 네가 위험하니 경고하러 왔다고 합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던 네오는 의문의 우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전화기. 갑자기 울리는 전화기를 받게 되고 전화기 너머의 의문의 남자 모피어스는 그동안 네오를 찾았다며 네오에게 내가 보여주려던 걸 볼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 널 찾기 위해 가고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회사에서 탈출을 지시합니다. 선글라스를 쓴 의문의 남자들과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네오. 모피어스의 지시에 따라 몸을 숙이고 회사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높은 건물 외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서워 결국 경찰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네오. 경찰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는 트리니티를 쫓던 남자들이었습니다. 네오의 해킹 범죄를 빌미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네오에게 전화를 걸어온 테러리스트 모피어스를 잡는 데 협조하라는 것이었죠. 거절하는 네오. 그들은 놀랍게도 네오의 입을 사라지게 만들고 기계벌레를 네오의 몸속에 주입합니다. 괴로워하던 네오. 장면은 네오의 침대로 바뀌고 네오는 눈을 뜹니다. 자신의 입을 만지며 꿈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네오와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그것은 모피어스였습니다. 도청당하고 있다며 짧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네가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왔던 그라고 얘기해줍니다. 모피어스가 말해준 장소로 나온 네오. 그 자리에 도착한 차 안에는 트리니티가 낯선 남녀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기계를 통해 네오의 뱃속에서 기계벌레를 추출해냅니다. 네오는 전날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도착한 곳은 비밀스러운 건물. 모피어스를 만나기 전 트리니티는 네오에게 정직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된 모피어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왔지만 그게 뭔지 설명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생 느껴왔을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이야. 너는 그 느낌에 이끌려온 거야. 그리고 모피어스는 지금 이 세계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이고 네오는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난 노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침대에서 깨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
끝까지 가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게 되고 현실이 반전하며 액체로 채워진 인큐베이터 안에서 알몸의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자신과 같은 기계에 배양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탈출한 네오는 모피어스, 트리니티와 그 동료들이 이끄는 비행선 느부갓네사로에 의해 구해집니다. 정신이 없는 네오에게 모피어스는 여기가 진짜 세상이라고 얘기해줍니다. 네오가 정신을 차린 뒤 모피어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은 2199년이고 21세기의 인류는 기계와 전쟁을 벌여 결국 패배했으며 인류는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오는 지금까지 가상세계를 살아가면서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었던 건전지였던 것이죠. 모피어스는 예언자 오라클이 매트릭스에서 구세주가 나타나 매트릭스를 파멸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그래서 자신은 평생 매트릭스 안에서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네오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함내에서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피어스 팀의 해커 탱크는 주짓수, 태권도, 쿵푸 등 수많은 무술 프로그램을 네오에게 입력하고 갑자기 무술 유단자가 된 네오는 모피어스와 가상세계에서 본격적인 무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오는 처음에는 모피어스에게 밀리지만 예언의 그답게 적응력을 보이며 점점 모피어스의 힘과 속도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피어스의 뒤차기에 다시 한번 날려버려진 네오. 모피어스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가 빠르고 힘이 센 게 내 근육이 강한 것일까? 여기서 네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네오는 무언가를 깨닫고 엄청난 속도로 주먹을 쏟아부으며 모피어스를 몰아붙입니다. 이 상황에 익숙해졌을 팀원들도 네오의 강함과 속력, 빠른 적응력에 매우 놀랍니다. 본격적으로 매트릭스를 공부하면서 모피어스는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정신들은 아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의 일부로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외부에서 침입한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요원들의 존재를 말해주죠. 바로 네오와 트리니티를 쫓던 선글라스를 낀 존재들이었습니다. 매트릭스의 일부가 깨어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설정이 저는 너무나 완벽한 현실 반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매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요원은 총알을 피할 만큼 빠르지만 네오는 요원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네오는 그렇다면 나도 총알을 피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모피어스는 때가 되면 총알을 피할 필요도 없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한편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됩니다. 모피어스 팀의 멤버 사이퍼는 사실 암울한 현실에 질려 모피어스를 배신하고 가상세계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트릭스에 홀로 들어가 스미스 요원과 거래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다시 발전소에 꽂아주어 매트릭스로 보내주면 모피어스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후 모피어스 팀은 마침내 예언자 오라클을 만나 네오가 구세주인지를 시험받게 하기 위해 네오를 데리고 진짜 매트릭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신한 사이퍼는 전화를 일부러 떨어뜨리며 위치를 요원들에게 노출합니다. 오라클에게 가는 차 안에서 트리니티는 자신은 오라클을 만나봤으며 네오가 오라클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해주었냐고 묻자 트리니티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하지 않습니다. 오라클의 집에 도착한 네오와 모피어스. 집에는 많은 구원자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보는 것만으로 숟가락을 휘게 만들고 네오에게 해보라고 하죠. 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인식하라고 힌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오도 숟가락을 휘게 만듭니다. 마침내 오라클과 만난 네오. 안타깝게도 네오는 구세주가 아니며 조만간 모피어스와 네오 자신의 목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말해줍니다. 네오는 허탈함과 동시에 혼란에 빠집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저택으로 돌아온 일행. 네오는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을 2번 보게 되고 데자부라고 혼잣말을 하지만 일행은 깜짝 놀라며 이는 매트릭스의 결함이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난다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윽고 저택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멤버 중 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창문은 모두 벽으로 막혀 있었으며 탈출을 위해 건물의 수도관 벽을 따라 이동합니다. 벽 뒤에 수도관을 타고 내려가던 중 사이퍼가 의도적으로 기침 소리를 내며 발각됩니다. 현장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경찰은 요원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 모피어스는 벽을 뚫고 나와 네오를 내리고 탈출하라고 소리칩니다. 갈 수 없다는 네오를 강제로 끌고 가는 트리니티. 모피어스는 요원 스미스와 격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최고 수준에 있던 모피어스를 힘과 스피드로 압도하는 스미스. 결국 모피어스는 생푸되고 맙니다. 사이퍼는 일행과 떨어져 함선으로 연락 후 홀로 먼저 함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함선에서 서포트하고 있던 멤버들을 뒤에서 공격해 살해합니다. 그는 귀한 전화를 받기 위해 모인 트리니티와 일행들에게 전화를 통해 본색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싸우는 것도 지겹고 여기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리고 모피어스를 넘긴 것도 자신이라고. 그리고 멤버들의 플러그를 하나씩 뽑아 나머지 멤버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오의 육체 앞에서 네오의 플러그에 손을 대며 트리니티에게 말합니다. 만약 네오가 구세주라면 지금 그를 죽이려는 나를 막아줄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죽으면 구세주가 아닌 거라고 하며 그녀에게 지금도 모피어스와 네오를 믿냐고 물어봅니다. 트리니티는 네오의 눈을 바라보며 믿는다고 답하고 동시에 함선에서 사이퍼에게 공격당한 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탱크가 사이퍼를 공격해서 사이퍼를 죽입니다. 네오와 트리니티만이 살아남아 현실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해킹이라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 모피어스. 요원들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최후의 도시 시온의 메인 컴퓨터에 접속하는 코드였습니다. 그가 해킹당하면 결국 현실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기계들에게 멸종당할 수도 있는 상황. 탱크는 모피어스의 플러그를 뽑아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네오가 말리며 고백합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고 오라클이 이 일을 예언했다고. 그리고 자신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트리니티는 뜨거운 눈으로 울듯이 네오를 바라보며 그럴 리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네오는 모피어스를 구하기 위해 매트릭스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탱크는 요원이 3명이나 있고 자살 행위라고 만류하지만 네오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트리니티도 네오를 믿고 동행합니다. 같은 시각 스미스는 모피어스를 고문하며 인간이 이 세계의 바이러스이고 자신들은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모피어스가 고문받고 있는 건물에 도착한 네오와 트리니티. 건물의 입구에서 검문대에 걸린 네오. 무표정하게 자신의 몸에 수많은 총을 보여주며 선빵을 날리고 총을 갈깁니다. 본격적으로 소대 단위의 경찰들과 한판 벌이는 네오와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벽을 타고 360도 회전하며 총을 쏴 경찰들을 죽이고 네오는 양손에 기관 단총을 들고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면서 적들을 선변합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며 한 바퀴 회전하고 한 번에 3명의 경찰들을 처리하는 멋진 모습도 보여줍니다. 1층의 모든 적들을 순식간에 처리한 네오와 트리니티. 헬기를 탈취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와 경찰들을 처리하던 중 마침내 요원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네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쌍권총으로 수많은 총알을 발사하지만 제자리에서 전부 다 총알을 피해버리는 요원. 이어서 요원이 총을 발사하게 되고 네오는 총알을 피할 수 있다는 모피어스의 말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총알을 피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허리를 젖혀 총알을 피하는 이 장면은 모두가 한 번쯤은 봤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입니다. 하지만 두 발의 총알이 살짝 스치며 쓰러진 네오. 요원은 다가와 네오에게 총구를 겨누지만 트리니티가 뒤에서 요원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이것도 피해보라는 명대사를 남기고 요원을 쏴 죽입니다. 트리니티는 쓰러진 네오를 일으켜 세우며 어떻게 그들처럼 빠르게 움직였냐며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본다고 합니다. 헬기의 조종법을 다운받고 그들은 헬기를 타고 모피어스가 구금되어 있는 층으로 날아 기관총을 갈기며 모피어스와 함께 있던 요원들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헬기로 달려 점프하는 모피어스. 하지만 요원들은 다른 인간들의 몸을 통해 금방 되살아나고 뒤에서 총을 쏴 모피어스의 다리를 맞춥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네오는 함께 점프하며 모피어스를 공중에서 받아내고 추락하는 헬기에서 트리니티마저 구해냅니다. 뜨겁게 마주보는 트리니티와 네오. 이제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뿐만 아니라 함선에서 지원하고 있던 탱크마저 네오가 구세주라고 확신합니다. 네오는 자신 구세주가 아니라고 모피어스에게 말하려 하지만 모피어스는 오라클은 그저 네가 들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갈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의 차이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매트릭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하철역의 공중전화기에 도착한 세 사람.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먼저 탈출한 가운데 안타깝게도 스미스 요원의 추격으로 전화기가 박살나며 네오만 남게 됩니다. 네오는 도주로를 한번 쳐다보지만 도망가지 않고 다시 스미스 요원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속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스미스는 벽을 부수는 엄청난 위력의 펀치를 내지르지만 네오는 전부 막아내며 발차기로 스미스의 선글라스를 부숩니다. 분노한 스미스는 네오에게 달려들고 서로의 합을 주고받지만 이제 막 스스로를 깨닫기 시작한 네오에게 스미스는 벅찬 상대였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선 네오. 네오는 스미스의 두 팔을 잡고 박치기로 스미스를 공격하고 스미스의 스턴 상황에서 달려들어 점프 발차기를 먹입니다. 스미스의 얼굴에 수많은 유효타를 꽂아 넣지만 다시 벽에 던져진 네오. 잠시 방심한 사이 스미스의 미친 속도의 훅을 전부 다 허용하며 쓰러집니다. 스미스는 네오를 죽이기 위해 열차길에 네오를 던져버리고 열차길 위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네오의 목을 조르지만 네오는 기지를 발휘해 반격하며 열차에 스미스를 던져버리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차 안의 인간을 통해 부활한 스미스. 계속 싸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네오는 탈출을 감행하고 시민의 전화기를 빼서 탈출 지점을 요청합니다. 네오가 요원들에게 쫓기며 필사적으로 탈출 지점을 향해 도망치던 중 함선은 기계 괴물에게 공격당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모피어스는 기계 괴물 센티넬을 물리치기 위해 EMP 폭탄의 스위치를 열고 네오를 기다립니다. 네오가 도착하기 전 폭탄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운되어 네오도 죽기 때문이었죠. 기계 괴물 센티넬이 선내에까지 침입한 가운데 마침내 탈출 지점인 모텔의 방 앞에 도착한 네오. 하지만 방 안에는 스미스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네오는 스미스의 총을 맞게 됩니다. 쓰러지는 네오. 요원은 네오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피어스는 잠시 절망에 빠지지만 트리니티는 슬퍼하지 않고 아련한 눈빛으로 난 이제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오라클이 자신의 구세주와 사랑에 빠질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속삭입니다. 자신은 네오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오는 죽을 수 없다고 말하며 네오에게 키스합니다. 호르몬이 폭발한 네오의 심장이 갑자기 다시 뛰기 시작하고 네오는 각성하여
가상현실 속 자아를 지배하는 법을 깨닫고 초인이 되어 평온한 표정으로 요원들이 쏜 총알을 손으로 멈춰 세웁니다. 탱크는 놀라지만 모피어스는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죠. 네오는 이제 요원들을 포함한 매트릭스의 모든 존재들을 컴퓨터 코드들로 인식하게 되고 달려오는 스미스 요원의 수많은 펀치를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낸 후 발차기로 날려버리고 스미스 요원의 몸속으로 뛰어들어 스미스의 몸을 박살내버립니다. 기계 괴물이 함내에 진입해 모두를 죽이기 직전 모피어스는 EMP 폭탄을 터뜨리고 네오는 가까스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다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이미 자고 있겠지만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